안녕하세요, 고시킨덤입니다. 오늘은 러시아어 표현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번역에 대해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이 영상에서 제 의견 위주로 얘기할 예정이라서 100% 맞다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제 소개부터 하자면 저는 전문 번역사가 아니라 취미로 번역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번역학과 나오거나 그렇진 않았어요. 그래서 대부분 지금 얘기하는 것들은 제 경험에서 나올 겁니다. 지금은 만화 웹툰 번역을 하고 있고요. 한국어로 된 웹툰을 러시아어로 바꾸고 있어요. 그리고 전에 게임 번역도 해본 적 있고요. 네, 게임도 제 관심사라서 게임 번역도 재밌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학 분석, 문학 번역도 취미로 가끔 하고 있어요. 네, 왜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드렸을까요? 일단 제 생각에는 번역은 분야에 따라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학을 번역하느냐, 서류를 번역하느냐 지켜야 되는 규칙이 다르지 않을까요? 따라서 제가 좋아하고 하고 있는 활동은 문학 번역, 혹은 웹툰 번역, 혹은 게임 번역까지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서 문학적인 번역에 대해 제 의견을 알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문학 번역을 할 때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할까? 어떻게 생각할까? 부터 시작하자면 저는 역시 까르니이 추코프스키 유명한 러시아 번역사의 말을 동의합니다. 그분이 여러 가지 좋은 번역에 중요한 특징이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 중에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번역된 텍스트가 잘 읽혀져야 돼요. 따라서 이거를 딱 보고 아하 이거는 번역본이구나 그런 느낌이 나지 않게 노력해야 돼요. 따라서 번역을 할 때 어떤 걸 상상하는 걸까? 내가 그 텍스트를 쓴 원어민처럼 썼으면 한다. 그래서 번역사가 여기서 작가의 말을 작가의 마음을 그 의미 전달을 최대한 정확하게 그리고 최대한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특징은 분위기. 그러니까 의미 전달과 분위기를 살려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번역하는 웹툰에서 나오는데 주인공이 너무 싸가지 없게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러시아로 표현할 때 그 캐릭터의 성격, 그 캐릭터의 특징을 살릴 수 있게 똑같이 싸가지 없게 번역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분위기가 너무 달라지면 예를 들어서 캐릭터 말투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 성격까지 달라지고 그리고 만약에 도시 표현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다스타예프스키를 읽어보셨죠? 그래서 페테르부르크에 대해 약간 좀 어둡고 좀 그런 읽기 힘든 그런 도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잘못 번역해서 밝고 재미있는 도시가 되면 안 되죠. 그래서 분위기를 살리고 그리고 작가마다 그 말투가 다르니까 누군가는 길고 디테일이 많은 문장을 쓰고 누군가는 짧고 정확한 그런 문장을 쓰는데 이런 것까지 최대한 살리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치비아티나 러시아어로 아치비아티나라고 하는데 그래서 내 스스로한테 오는 내용 그런 것을 최대한 추가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러시아어로 유명한 예시가 있는데 네, 그래서 영어 원본인데 he said 이라고 그냥 그가 말했다 이런 표현인데 러시아 여러 가지 번역해서 그가 슬프게 말했다 он грустно сказал 그가 힘들게 말했다 он с трудом сказал 이렇게 많이 바꾸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디테일 내주면 또 좋은 전달이 되지 않을까 또 재미있는 얘기가 되지 않을까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원본을 쓴 작가님이 하고 싶은 말은 그가 말했다 뿐인데 그래서 추가적인 디테일을 쓸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 첫 번째 텍스트가 잘 읽혀져야 되고 자연스러운 텍스트여야 되고 두 번째는 분위기를 살려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 쓸모없는 디테일 추가하지 말아야 된다는 점이 번역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생각해보면 그래서 한국어 러시아 번역할 때 어떤 어려움이 생길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일단 첫 번째로 이름. 그래서 러시아어로 표현할 때 이름은 풀네임 있고 짧은 현태 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친절하게 부르는 호칭까지 생기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보통 러시아 이름을 한국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알지 못하니까 그 댓글 다는 것처럼 설명해 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 이름으로 얘기하자면 제 러시아 이름은 예카테리나인데 짧게 말할 때는 까짜가 되고 만약에 누군가가 좀 기분 나쁘게 표현하고 싶으면 까치카가 돼버리고 또 반대로 좀 더 부드럽게 부른다고 까쭈샤, 까쭈냐 될 수도 있어서 이름이 많아졌죠. 그래서 만약에 새로운 현태가 나오면 예카테리나의 현태다라고 설명하는 게 가장 좋아요. 마찬가지로 한국어를 러시아어로 번역할 때 누구누구님, 누구누구씨, 오빠, 언니, 누나, 형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러시아어로 그런 표현을 할 때 작품에 따라 다르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한편으로 한국 웹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어떤 표현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언니, 오빠, 누나, 형 이름 옆에 그냥 그대로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민수형 이런 식으로 하고 러시아어로도 민수현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하지만 친오빠, 친언니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이거는 언니, 오빠라고 표현할 필요가 없어요.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는 брат, сестра, братик, сестрица 라고 표현하는 게 더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번역을 할 때 서로 무슨 관계인지 잘 파악하고 잘 쓰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부분은 성별. 그러니까 그 이름 중에 남자, 여자 둘 다 가질 수 있는 이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국어로는 민수란 이름이 있잖아요. 여자도 받고 남자도 받습니다. 네, 따라서 만약에 주인공 이름이 민수라고 하는데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러시아어로 번역할 때 어려움이 생기죠. 왜냐하면 적어도 과거형으로 혹은 현명사로 뭔가를 표현할 때 성별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красивая 민수인지 красивый 민수인지 민수 пришел, 민수 пришла 이런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작가님한테 연락을 드리고 혹시 주인공을 생각하셨을 때 남자를 생각하셨나요? 여자를 생각하셨나요?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바로 해결되고 우리가 바로 그인지 그녀인지 알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그냥 러시아어로 해석할 때 성별 언급 없이 하는 거예요. 따라서 과거형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을 현재형으로 바꾸고 만약에 책이 길지 않으면 다 현재형으로 바꿔서 он идет, он приходит 이런 식으로 바꿔서 она приходit랑 똑같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하고 대명사도 얘기 안 하고 그리고 최대한 성별 없이 쓸 수 있는 문법을 쓰는 거예요. 네, 근데 요즘 세상에는 그냥 특히 요즘 소설
작가랑 얘기해보거나 아니면 인터넷에서 언급된 성별 찾아보거나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네, 그리고 하나 또 자주 생기는 어려움인 것 같은 것은 슬랭 해석할 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번역을 할 때 슬랭을 번역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보통 슬랭 안에서 문화가 담겨져 있어서 그래서 완전 그대로 알려줄 수 있는 상황들은 거의 없어서 많이 바꿔야 돼요. 그래서 슬랭을 생각할 때 분위기를 먼저 파악하고 예를 들어서 양아치들이 놀면서 얘기한 표현이다 아니면 어떤 고등학생들이 쓰는 슬랭이다 하고 맞춰서 러시아어로 혹은 한국어로 최대한 바꾸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끔 번역을 할 때 번역하는 과정에서 빠지는 그런 의미, 그런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거 매우 아쉽지만 그 문화를 보여주는 게 가장 좋지만 분위기를 자연스러운 문장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리고 제 개인적인 어려움은 특히 한국어를 러시아어로 번역할 때 추가적으로 한자도 번역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특히 스킬 있거나 뭔가 특별한 역사적인 만화가 나오거나 그럴 때 한자를 잘 알고 역사적인 인물, 역사적인 호칭 이런 거 해석하거나 아니면 스킬, 그 스킬 안에 이제 중국어 비슷하게 한자가 나오니까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그래서 보통 이제 스킬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뭔가 설명이 있는 그런 자주 나오는 스킬이면 그냥 예전에 했던 번역을 찾아서 그대로 비슷하게 쓰는 거고 혹은 두 번째 방법은 이렇게 한자를 찾아서 그 한자들이 서로 무슨 표현을 무슨 의미를 가지게 되는지 확인하고 이거 네이버에서 항상 찾는데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찾아서 러시아어로 바꾸고 이렇게 길게 되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번역하는 웹툰 중에 하나는 그런 게 많아서 열심히 고생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번역을 할 때 그 제가 항상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 읽혀지고 이미 전달이 달라지지 않고 분위기까지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가끔 뭔가를 희생해야 할 때 어떤 거 희생할까? 그래서 저는 직역이 안 좋다고 생각하는 편이라서 자연스럽게 잘 읽혀지고 분위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의미 전달 분위기랑 맞춰서 밸런스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100% 똑같이 전달할 수가 없으니까 밸런스를 찾아서 받아주는, 읽어주는 독자가 잘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그 텍스트 원어민이랑 똑같은 생각, 똑같은 아이디어를 받아들일 수 있게 노력하는 겁니다. 물론 제가 하는 번역은 장단점이 있고요. 또 다른 번역사랑 비교하면 그 번역사가 또 다른 장단점이 있을 거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밸런스를 찾고 있어서 그래서 사람마다 어떤 거부터 지키는 게 우선인지 선택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독자들이 그것을 읽고 좋은 번역이냐 안 좋은 번역이냐 라는 질문에 쉽게 대답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그냥 이렇게 제 경험을 공유하면서 번역에 대한 영상을 찍었는데 네, 재미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Спасибо за внимание.